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북 1조건의 예외 조항과 완화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북 1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정북 1조건에 대한 완화 조항 예외 조항입니다. 정북 1조건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북쪽 방향에 위치한 대지나 건물의 일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두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이 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국 방향으로 이격거리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법령정보인데요. 건축법 제61조를 보시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격거리 기준이 있고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보시면 다른 조항들은 제가 지금은 빼놨고요. 1항, 2항, 6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이격거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항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 예외 규정 그리고 6항은 이격거리 완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항부터 6항까지 내용을 한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읽고 지나가면요. 2항 1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리고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건이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건축 협정구역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3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완화 조항을 보시면은 6항에 1항부터 5항까지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완화 조항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 경계선의 중심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1, 2, 3호가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북 1조건 예외 규정 2항 1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20m 이상 도로에 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북 1조건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나다라라고 이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20m 이상 도로일 때 정북 1조건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경관지구, 나는 충청경관관리구역, 다는 특별가로구역, 라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경관지구, 중점관리 경관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토지이음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소를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역지구가 나와요. 그래서 지역지구하고 다른 법령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있고 여기에서 일반 상업지역, 뭐 시가지 경관지구, 그다음에 뭐 역사문화 보존지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점 경관관리구역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도로를 찍어놨기 때문에 지역지구가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일반 그냥 대지 같은 경우에도 지역지구가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단 2개, 많게는 3개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도로를 찍어놨기 때문에 지역지구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일반 상업지역, 주거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축선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충청관리 경관구역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가로구역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다의 특별 가로구역이 있고 이 특별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사동 가로수길 특별 가로구역 지정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문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지침들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정복 일조권을 뭐 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에 있었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20m 이상 도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강북구의 공고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고문을 낸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강북구 관내 20m 이상 도로 현황을 별도로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정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 지정 공고안을 한번 올려놨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 2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협정구역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그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정복 일조권을 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2항 3호 같은 경우에는 정복 일조권을 이제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일 경우, 그러니까 북쪽에 대지가 있고 지역 지구 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위쪽은 뭐 상업지역, 아래쪽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경북 방향 쪽으로 이제 그림자가 생길 텐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복 일조권을 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정복 일조권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아도 되죠. 물론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 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뉘고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저층, 중층, 중고층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1, 2, 3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중요한 거는 정복 일조권은 20m 이상 도로에 접한다고 해서 모두 정복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조항들을 살펴보시면은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정복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위에 것들은 이제 예외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복 일조권을 예외로 하지 않아도 되는, 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고 6항 같은 경우에는 정복 일조권 완화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건축물 건축하려는 대지의 정북 방향으로 정복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도로가 중간에 있고 도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대지가 있어요. 여기도 대지가 있고 건물이 들어왔을 때 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복 일조권을 보는 게 아니고 이쪽이 북쪽으로 보시고요.
내 대지 경계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들, 여긴 도로, 예를 들어 도로라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 대지, 접하고 있는 대지의 경계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고, 단지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지의 중심에서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공지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정북 방향으로 이격거리를 띄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금 도로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철도, 하천, 광장, 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공원에 이제 그늘이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일조권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의 조건에 따라서. 네, 그리고 전국 방향의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우리 대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2m 이하인 대지가 끼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 일조권을 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고, 면적이 제 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 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대지 분할이 이제 대지는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 분할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분할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 사항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건축법 시행령이고 시행령 제 80조를 보시면은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 그리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지역 해서 60, 200, 150, 150, 60 이렇게 있는데 최소 분할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이하인 대지, 최소 분할 면적 이하인 대지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 공지로, 반대편 경계선으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정북 1조건의 예외 조항과 완화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북 1조건이 그 허가 당시에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허가를 받을 때 정북 1조건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를 받더라도 준공 때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 사항으로 이제 준공이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 사례는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 들은 걸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되게 곤란해지니까 사전에 정북 일조권은 확인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m 이상 도로를 우리가 끼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법조항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라든지 인허가상 소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잘 하시고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